자, 얘들아 이제 함수 오늘 이제 볼 건데 일단 얘기했던 대로 함수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제일 중요해? 개념이 제일 중요하지, 그지? 자, 개념 다시 한번 익힙시다. 개념 다 꺼냈. 아, 설마 없다고 하지 않겠지. 설마. 그지? 응? 설마. 아, 근데 뭐 있어도 낙서만 하잖아, 그지? 아, 맞다고? 너 살짝 오른쪽 가서 일단 동호랑 같이 있고. 근데 어차피 뭐 앞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보세요, 지금. 음. 자, 빠르게 한 번씩 체크할게요. 오케이? 자, 일단 얘들아, 보여? 근데 일단 앞에 보이긴 해. 볼게요. 자, 대응인데 이제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 X의 원소에 Y 원소를 뭐 한다? 짝지어준다. 오케이? 그래서 X의 Y를 짝지어준다. 이게 그냥 대응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소문자야, 대문자야? 소문자야, 대응은. 근데 얘는 함수는 뭐라고 돼 있어? 대문자끼리 연결한 거야.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 F 땡땡 돼 있는 거 보여? 괜찮아? 요 F 땡땡 X가 Y로 간다. 요게 뭐야? 이거 자체가 함수고요. 이게 무슨 함수냐? 결국 이 F라는 함수는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공역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그 뜻이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공역을 가지는 그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두 집합에 대해서 이거 중요해. 잘 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몇 개씩만? 하나씩만 대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 하나씩만 대응한다. 함수라는 건 X에서 Y가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지. 1, 2, 3 이렇게 있고 4, 5, 6 이렇게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이렇게 X,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씩만 연결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X 입장에서. 그러니까 X의 Y가 하나씩. X의 Y 하나. X의 Y 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씩 뻗으면 돼. X 쪽에서. 이거 괜찮아요? 근데 이런 건 함수가 맞아.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 I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두 개짜리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Y가 두 개 연결되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뻗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된 게 있어.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몇 개씩만? X에서 하나씩만 Y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X에 하나씩만 Y가 대응을 한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정의역은 뭐라고 돼 있어? 함수 그리고 요거. 지금 X를 F에 적용해서 Y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F라고 쓰면 F1이 몇이에요? F1이 몇이야? 4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내가 X를 Y에다 대응했으면 어떻게 쓰는 거야? X를 함수 F에 적용하면 Y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정의역 있죠? 그쵸? 정의역은 뭐라고 돼 있어? 대문자? X야. 맞아? 공역은 뭐라고 돼 있어? 대문자? Y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뭐다? 그래? 정의역. 그죠? 자, 근데 얘들아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집합이라 돼 있어. 그래서 이게 집합이고요. 실제로는 원래 이게 맞아. 맞는데 원래 뚱뚱하게 그리잖아. 근데 함수인 이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얇게 그린 것 뿐이야. 오케이? 그 정도로 봐주면 되고. 자, 그러면 공역은 어떻게 돼 있어? 집합 Y가 뭐다? 공역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함수값 돼 있죠? 함수값. 함수값은 뭐냐? 아까 이제 1을 우리가 F에 적용을 해서 4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 4라는 게 뭐예요? F 이런 거 맞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이 대응이 되었을 때 이 함수에 적용된 요 y값 있죠? 요 값을 뭐라고 한다? 함수값이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 x의 원소에 대해서 공역 y의 원소가 대응을 할 때 그때 이 fx 값을 뭐라고 한다? y 값을 함수값이라 한다. 그럼 중요한 거 얘들아 함수값은 앞으로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이죠. 괜찮아? 그래서 이 fx 값이 되고 y 값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함수값은 뭐다? fx예요. y예요. 오케이?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치역이라고 돼 있죠? 그쵸? 자, 쌤이 강조를 할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만약에 살짝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못 익혀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치역 기호는 정확하게 익혀주세요. 치역 기호 어떻게 돼 있니 지금?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뭐라고 돼 있어? 중괄호 하고 fx 돼 있지. 맞아요? 얘들아 fx가 뭐였죠? 함수값이었죠. 괜찮아? 과하고 얘들아 이거 지금 조건제시법이야. 왼쪽의 원소가 오른쪽의 조건에 존재한다. 자, 오른쪽 조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아? 이거 무슨 뜻이야?
정의역의 원소를 그러니까 x가 정의역의 원소일 때 그 fx 값이란 뜻이야. 따라서 그럼 여기 정의역 원소 뭐뭐뭐 있어? 1, 2, 3이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치면 F1은 몇이야? 4죠. 맞아요? F2는 몇이야? 6이 되는 거 맞니? F3은 몇이야? 5가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러면 이 Y 값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아, 일단 요거를 조금만 바꿔서 쓸게요. 뭐 상관없긴 한데 요렇게 바꿔 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2는 몇이 되고 5가 되고 F3이 5가 되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X에 들어가 있는 이 라지 X에 들어가는 X 값이 뭐가 있어요? 1, 2, 3이 있지. 그때마다 이 원소가 뭐로 나오는 거야? F1과 F2와 F3으로 나온다는 뜻이란 거 이해돼요? 그럼 F1, F4, F2, F3이 뭔데? 4랑 5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그냥 4랑 5 아니에요? 근데 5가 몇 개야? 2개야. 근데 중복된 거 쓸 수 있어 없어? 집합은. 못 쓰죠.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뭐라고? 치역이라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치역. 따라서 함수값들 전체의 집합인 거야. 함수값들 다 모아서 F1, F2, F3의 집합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얘네 둘을 뭐라고 한다? 앞으로 치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각각은 함수값이야. 그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따랐어요? 이거 연결이 돼야 돼. 얘랑 얘랑. 괜찮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다? 함수값 전체 집합. 치역이다. 다시 치역 정의 뭐라고요? 함수값 전체 집합. 그리고 치역을 식으로 쓰면 다음 어떻게 된다? 앞에 뭐가 있어요? fx바.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 fx바 하고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거 치역이구나 딱 판단해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볼 때. 괜찮아? 그거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함수에 뭐 정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 주어져 있는 경우 있는데, 자, 쌤이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게 제일 헷갈려 하냐, 보통 어떤 문제가 나왔어.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이런 집합 관계로 이제 해서 풀어야 될지, 아니면, 그래프 그려서 막 푸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이 쉽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쌤이 어떤 걸로 구분된다고 했었는지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혹시?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였죠? 이게 이 집합관계로 나타내는 건 언제 쓰는 거냐면 아까처럼 1, 2, 3. 즉 정의역이 이런 느낌으로 유한계로 있을 때 쓰면 돼요. 다시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을 때? 유한할 때. 정의역이 셀 수 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하는 게 당연히 편해 안 편해? 편하겠죠. 괜찮아요? 이런 느낌이고 그러면 그래프는 언제가 편하냐? 예를 들어서 실수 전체 아니면 범위가 있을 때 뭐 x가 예를 들어서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생각해봐. 여기다가 이제 x는 이해가지고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것만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아 만약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2, 3, 4, 5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2부터면 2, 2.11, 뭐 2.0111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어떻게 쓰냐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범위로 있을 땐 그래프를 푸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구분. 얘들아, 집합기호로 자 함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어떤 표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두 번째는 어떤 걸로?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있어. 자,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 어떨 때 쓴다고? 함수의 정의역이 뭐 할 때? 유한할 때, 셀 수 있을 때. 괜찮아? 그래프로 푸는 건? 범위가 있을 때.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할 건데 쌤이 이제 정리를 해줄게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되냐면 지금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쓰는 아이들.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 함수잖아. 그치? 요런 식으로 쓰는 아이는 언제 쓴다? 정의역이 뭐 예를 들어서 1, 2,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유한할 때 쓰는 거야. 그때는 얘를 어떻게 나타낸다? 이런 기호로 나타내는 거고.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정의역이 어떻게 돼 있을 때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실수 전체 집합. 뭐 또는 뭐가 있어요? 뭐 x x가 뭐 2보다 커 놨다.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가 나와 있을 때, 이 범위까지 써주세요. 범위가 나와 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자? 이때는 그래프. 그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네, 이 정도로 체크해 주세요. 이거 구분 처음에 잘해야 돼. 체크 무조건 해주세요. 아, 너 체크를 안 한 게 아니었구나. 못하는 거였구나. 네, 동호 체크해주고. 구분돼? 그래서 물어볼 때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어떤 게 함수예요? 셋 중에? 맨 왼쪽 게 함수죠? 맞아? 하나씩 연결되니까. 그리고 이제 두 개 안 되고 연계 안 되니까. 오케이? 그 정도 보면 되고. 자, 얘들아. 치역이 그럼 공역 안에 당연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정역이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쏘리. 정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다, 안 주어져 있대? 안 주어져 있대요.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너네가 만약에 fx가 2x 플러스 1이래요. 그럼 너네는 보통 여기다 1, 2, 3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나요? 이거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실수 전체로 본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범위가 안 정해져 있다. 정형 뭘로 보자? 실수 전체 집합. 오케이? 공역도 똑같이 실수 전체로 보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범위가 안 나와 있으면 뭐로 보라고? 실수 전체 집합. 괜찮아요? 그 정도로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쌤이 많이 강조하는 거 서로 같은 함수. 이거 개념 익혔어요? 개념 많이 중요시했지. 서로 같은 함수는 뭐다? 그냥 fx, gx 같다라고만 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 gx가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 gx가 같다. 여기까지 알았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예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월수반에서도 했는데 너네도 한번 이해를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역이 있어. 정역이 있는데 이런 정역이 지금 내가 뭔지 몰라요. 정역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때 어떤 예를 들어서 fx가 막 나와 있고 gx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예시를 들진 않을게요. 근데 이 둘이 만약에 이렇게 같다고 했을 때 이거를 넘겨서 막 정리를 했더니 x-1, x-2, x-4가 0이 됐대요. 그럼 x가 뭐가 가능해요? 1 아니면 2 아니면 4일 거 아니야? 따라왔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만약에 얘네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가능한 정의역의 개수는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fx랑 gx랑 같을 수 있는 정역의 개수는 몇 가지가 있냐? 그럼 이거 몇 가지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일까요? 일곱 가지일까요? 여덟 가지일까요? 어제는 아무도 못 맞췄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해해서.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해요, 근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응.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같아야 돼. 근데 정역이 아직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졌는데 fx, gx를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문제가 주어진 거야. 근데 같다고 치면 x가 1, 2, 4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fx랑 gx가 항상 같을 수 있는 그런 정역은 몇 가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숫자들이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1 돼요, 안 돼요? 되죠? 왜냐면 1 넣어서 같아, 안 같아?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같죠? 맞아? 1, 2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는 거야? 괜찮아? 1, 3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3 넣어서 같아, 안 같아? 안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정의역이 몇 가지가 있냐. 그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몇 가지일까요? 8가지. 동? 7가지. 둘 중에 정답 있을까 없을까요? 3 무조건 아닌 거고.
오케이. 자, 7, 8 중에 하나야. 자, 답을 바꿀 기회. 둘 중에 누가 답을 바꾸고 싶어? 아, 그 직접 세고 있어? 어. 자, 정답은 7개가 맞아요. 오케이. 왜 그런 거야? 얘들아, 1, 2, 4잖아, 결국. 그럼 이 정의역이 될 수 있는 게 1이나 2나 4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했던 부분집합계수 이거예요. 들어갈까 말까. 1, 2, 4 다 들어가? 1, 2, 4. 1, 2, 4 안 들어가. 1, 2. 이런 식으로. 5x, 5x. 그치? 근데 정의역이 아예 없어버리면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하나 빼야 돼. 이거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7개. 그래서 요거 적어주세요. 요런 거 좋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황을 할 거야. 처음에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한번 요런 느낌이 나올 수도 있다 정도.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쌤이 강조. 오케이? 그래서 부분집합 개수를 쓸 수도 있다. 규민아, 넌 거기라 써줘. 거기 밑에 공간 있죠. 쓰면서 이해해. 에? 쓰면서 이해해. 아, 쓰면서 이해해. 빨리. 아니죠. 버리는데 너 내가 한 3주 뒤에 물으면 까먹잖아.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써주시고요. 동호 이해돼? 무슨 말인지? 오케이. 정확하게 이렇게 센 거야? 근데? 아니, 살짝 찍었어. 응. 아, 그렇게 해서 센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뭐 그것도 틀리진 않죠. 자,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얘들아, 중요한 거. 무슨 선 그어서 하나 만나는 거라고? 자, 자, 자. 이거 가로예요, 세로예요? 세로선이죠. 그죠? 가로세. 아, 근데 내가 사실 예전에도 고1 수업할 때 중고 친 거였어. 그때도. 가로랑 세로를 모르더라고. 원래 안 배우나, 근데? 아니, 헷갈린다고? 미치겠네. 진짜 헷갈린다고? 이거 왜 헷갈리죠? 가로, 세로잖아. 이거, 이거 해본 적이 없나? 어. 아, 근데 예전에도 나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가로, 세로 기억 못하는 친구. 시계 볼 줄 알아? 시계 못 보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거 보고 나한테 물어보. 저거 어떻게 봐요? 하면서. 저 시계를 못 보는 거야. 저거 몇 분, 몇 시 몇 분이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 근데 너네 선배였어요. 근데 너랑 약간 근데 이미지가 비슷했는데. 아, 약간 비슷했는데. 안경 쓰고 약간 말만큼 비슷했는데. 좀 그랬어? 가로, 세로는 구분해야 돼. 오케이? 뭐가 가로라고? 네. 이건 뭐예요? 세로죠. 세로선 그어서 몇 개 만난다? 한 개 만난다. 그래서 x는 동호야 근데 비웃는 거야, 비웃는 거? x는 뭐예요? a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세로로 그었을 때 몇 개? 하나 만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왜 하나 만나는 거야? 근데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왜 하나만 만나? 세로선 그었을 때? 그치. x의 값에 이 y가 몇 개씩만 대응하니까 하나만 대응하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대응한다. 그럼 요거 x 하나당 y 하나만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 하나당 y가 하나 나와야 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x 하나당 y가 몇 개만 나요? 2개 나오잖아. 2 나오고 5 나와. 막 1 넣어서. 그럼 1 넣어서 2 나오고 5 나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요 경우가 안 되는 거야. 이해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요거. 근데 x는과가 중요한 거야. 세로선도 중요한데. 오케이? 그래서 x는 a. 세로선과 오직 하나만 만난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1대1 함수. 얘들아 이거 구분해야 되는 게 얘들아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집합 표현이 있고 오른쪽엔 뭐가 있어? 그래프가 있어. 쌤이 구분하라 했지. 자, 집합 표현은 언제 쓴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 집합 표현은 정의역이 어떨 때? 유한계일 때. 맞아? 이거는 그래프는 언제 쓴다고? 정의역이 모든 실수 혹은 범위로 나와 있어요.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1대1 함수 문제 나오는데 만약에 x가 1, 2, 3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푸는 거고. 괜찮아? 그럼 1대1 함수 정의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함수에서 정의역의 뭐? 정의역의 임의의 두원소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라고 익힐 수 있어야 돼요. 인지해야 돼. 자, 뭐라고 써 있어? x1, x2가 어떻게 되면? 다르면. fx1, fx2도 어떻다? 다르다. 이거 무슨 뜻이야? 여기는 x1이 있고 x2가 있어요. 이거 다르게 놨어, 만약에. 그럼 얘랑 얘를 선택했어. 근데 다른 걸 선택했죠, 여기도. 맞아? 그러니까 x1, x2가 다를 때 이 fx1과 fx2가 다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 멘트 익혀야 돼요. 규민아 안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정의역 x의 임의의 두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를 때 fx1, fx2가 다르다. 특히 이 임의에는 여러분들 수학에서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소가 전부 다 이제 저런 게 가능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니? 이거 대우라고 돼 있죠. 얘들아 이거 대우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인지하죠? 이거 부정하고 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거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 1대1 함수.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얘들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y 입장에서는 하나씩만 만나거나 아니면 안 만나는 것도 있어 없어 지금? 안 만나는 것도 있죠. 이해돼요? 그럼 y 입장에서는 안 만나거나 하나 만나야 돼. 근데 y는 가로선이야 세로선이야? y 가로선이죠. 그러니까 y는 가로선 그어선 몇 개 만나거나 하나 만나거나 안 만나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가로선 그어서 하나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이런 느낌이면 돼요. 오케이? 물론 하나만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1대1 함수야. 오케이? 뭐 0개 만나든 말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로선 그어서 0개 또는 1개 만난다. 이거 인지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1대1 대응은 얘들아 아까 1대1 함수면 돼요. 일단. 괜찮아? 요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뭐래? 예. 공역과 치역이 같다. 이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무슨 말이야? 여기가 전체가 공역이죠. 맞아요? 치역이 뭐야? 치역의 정의가 뭐라고? 규민아? 중간에. 함수값 전체 집합. 그쵸?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이 전체를 다 치역이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치역 공역이 같을 때 어떻게 된다? 1대1 대응인 거야. 그러니까 x 하나당 y 하나, y 하나당 x 하나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y가 하나씩만 만나기 때문에 y는 즉 가로선을 그어서 하나만 만난다. 이 정도로 보고요. 그러면 얘들아 1대1 대응이 1대1 함수랑 비교했을 때 뭐가 더 경우가 많겠어요? 1대1 함수가 더 많은 거 이해돼요? 왜? 1대1 대응이 더 제한되는 게 많잖아. 그쵸? 쌤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키가 180 이상인 사람과 키가 180보다 뭐 키가 170보다 작은 사람과 키가 180보다 작으면서 남자인 사람 당연히 키가 170보다 작은 사람이 더 많겠죠? 그쵸? 그런 식으로 보면 돼. 제한 조건이 많아질수록 적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있어요. 얘들아 항등함수, 상수함수는 뭐가 포인트야? 항등함수는 뭐가 포인트야? 자기 자신을 대응시키는 거야. 괜찮아? 각 원소에 대해서 그 자신이 대응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가 1을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2를 넣으면 2 되는 거죠. 그럼 x 넣으면 뭐가 돼? x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가 똑같으면 된다. 다시 한번 체크할 거. 얘들아 fx가 x요. 자, 그러면 이거는 f가 무슨 함수라고? 항등함수. 항등함수인데 얘들아 그럼 이거를 없애도 어차피 똑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삭제 가능 기억하세요. 항등함수는 삭제 가능이야. 삭제해서 그냥 놔도 돼요. 오케이? 항등함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fx는 어차피 y랑 똑같죠? 함수가 y는 fx. 요거 기억하고 있죠? 요게 함수야. 그래서 y는 x. 여러분들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어서 하나 그립시다. 그래서 항등함수 그래프는 이거예요. 실수 전체로 본다면. 오케이?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여러분들 어떤 뜻이야? x의 각 원소에 y가 몇 개만? 한 가지만 대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오직 하나에 대응만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상수함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y는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fx는 c다. 내가 x를 넣어도 아무리 넣어도 그냥 c로만 간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얘들아, 그럼 이거는 y는 c는 생긴 거 어떻게 생겼어요? 동호야? 그치. 가로선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y는 c. 요게 상수함수다. 그래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역의 모든 원소의 공역의 단 하나의 원소가 대응한다. 그래서 치역이 당연히 하나겠죠. 자, 쌤이 강조할 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혹시 시험이 어렵게 나오는지 쉽게 나오는지 알아요? 아니면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어? 없었고? 이게 시험이 만약에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함수의 개수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처음 할 때. 이 함수의 개수가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익혀주신 다음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서 함수 개수 쪽 연습을 좀 많이 하자. 일단은 함수의 개수는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있어? P도 있고 팩토리얼도 있고 C도 있죠. 맞아요? 이거 다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고 있어요? OP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죠? 5 곱하기 4. 5부터 2개 내리면 되죠? OC는요? 그치?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이런 느낌이었죠? 3팩토리얼은 뭐였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3부터 쭉 내리면 됐었지? 그거 다시 기억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함수의 개수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거거든요. 너네 이전에는 얘를 먼저 안 하고, 그러니까 얘를 오히려 먼저 하고 경우의 수를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배우기 전이라서 이거 내기가 애매했거든. 근데 너네는 경우의 수 이미 배웠어, 안 배웠어? 이미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가능성이 더 커졌어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 많이 해야 돼. 자, 갑시다. 일단 함수의 개수는 어떤 느낌이냐? 요거는 옆에 좀 적어 주시면 좋아요. 유민아, 너도 적으면서 익히자. 1, 2, 3 있고요. 만약에 1, 2, 3, 4, 5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함수의 총 개수는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얘들아 1은 몇 가지가 갈 수 있어요? 가능한 게 몇 가지? 5가지죠, 그쵸? 5가지. 2는 몇 가지요? 5가지. 잘했어요. 왜? 1이 1로 가더라도 2가 1로 가도 문제가 없어요. 함수는. 5가지. 세 번째도 5가지 되겠죠.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 5의 세제곱은 어떻게 된 거야? 결국 5의 세제곱. 그러니까 y의 x제곱계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아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는 얘들아 어떻게 된대? ypx래. ypx. 순열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면 1이 어디로 간대? 1, 3, 4, 5 중에 하나일 거야. 얘 몇 가지? 5가지. 2는 몇 가지예요? 그러니까 1로 갈 수 없으니까 그치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3은 몇 가지예요? 남은 3가지겠지. 괜찮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2, 5, 4, 3이 결국 뭔 거야? OP3인 거죠. 괜찮아? 왜 OP3이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5가지 중에서 몇 개를 3개가 연결이 될 거야. 그런데 그 3개를 5개 중에 숫자를 정하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 숫자를 정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숫자를 정하는데 근데 봐봐요. 이거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도 1대1 함수가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돼? 순서는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요. 내가 순서를 다시. 순서가 바뀌면 자, 이 함수랑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죠? 그러면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진 거니까 순서를 고려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P로 쓰는 거야. 순서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1대1 함수는 앞으로 순열로 간다. P로 간다. 오케이?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의 개수는 여러분들 1대1 대응이려면 공역척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러면 안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4를 5를 늘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때 뭐 4도 가고 이제 5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야? 5, 4, 3, 2, 1이겠죠. 오케이? 5, 4, 3, 2, 1은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거 왜 5팩토리얼이야? 오른쪽 이 원소의 개수랑 똑같아요. 그거의 팩토리얼이요. 그렇게 인지하면 돼. 괜찮아? 그래서 y 팩토리얼이다.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에 대한 항등함수는 뭐예요? 다시. 항등함수. 상수 말고. 항등함수는 y는 x죠, x. 그러니까 fx가 x니까 자기 자신이랑 대응해야 돼요. 괜찮아? 그러면 내가 1을 넣었을 때 몇이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 괜찮아? 2를 넣었을 때 2, 3을 넣었을 때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만약에 이게 5랑 4가 없어요. 그럼 이건 항등함수가 당연히 못 될 거 아니야. 얘네가 이제 도달을 못 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데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 4, 5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때는 항등함수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한 개나 0개겠죠. 당연히 문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여기가 4, 5 이렇게 있으면 한 가지로 몰리잖아요. 그럼 한 가지로 몰릴 때 우리가 2로 몰릴 수도 있고 3으로 몰릴 수도 있고 4로 몰릴 수도 있고 그럼 몇 가지가 있어?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5C1이에요. 5개 중에 하나 선택. 근데 어차피 그냥 그 Y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Y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YC1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추가되는 거. 얘들아, 증가함수가 뭔지 알고 있어요? 증가함수가 뭐야? 자, 예를 들어서 증가함수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1이 1을 선택했어요. 2가 3을 선택했어요. 자, 3이 2를 선택하면 증가가 맞아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게 증가함수예요. 다시 뭐라고요?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즉 이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증가함수고요. 괜찮아? 이거 보여요? 근데 지금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큰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만약에 반대예요. 반대 방향. 그래서 오히려 1을 넣었을 때 4고 2를 넣었을 때 3이고 3을 넣었을 때 1이야. 그럼 이런 감소하는 거예요. 이게 감소함수야. 따라왔어요? 증가함수는 뭐라고?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감소함수는 역방향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근데 그 증가함수, 감소함수 모두 뭐를 쓰래요 지금? 조합을 쓰래요. 얘들아 조합이 뭐였죠? 순서 없기 뽑기만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 5개, 오른쪽 5개 중에 3개만 뽑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과 3과 4만 뽑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뽑은 상태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증가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돼야 증가를 하지 않겠니? 맞아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바뀌어. 그럼 이거 증가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증가 아니죠?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어떻게 돼? 순서를 정하면 돼? 안 돼? 순서 정하면 안 돼요. 뭐 하면 돼? 5개에서 이 정역 개수만큼 뽑기만 하면 돼요. 그럼 몇 시 몇인 거야? 5시 3인 거겠죠. 괜찮아?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무슨 함수라고 지금? 증가함수. 얘들아 감소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려요? 1이 어디로 가야 돼? 4로 가야 되겠죠. 2가 어디로 가요? 3으로. 3이 1로 가야겠죠. 이런 게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치역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C를 쓴다.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바로 갈게요. 자, 필수 예제 1번.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기 시작해야 될까요? 얘들아 지금 x가 뭐라고 돼 있어? 0 이상의 정수라고 돼 있죠. 근데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뭐 그냥 0 이상에서 0 이상으로 간대. 근데 얘들아 fx가 뭐라고 돼 있니? x 세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라고 돼 있거든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거 2022예요. 너네 2022에 세제곱 하고 싶나요? 안 하고 싶죠. 그렇게 푸는 문제겠니?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2022가 나왔는데 갑자기 세제곱한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의심해야 돼? 이 친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규민아 내가 칼을 가져오면 진짜 해줄게. 네, 봐요. 규칙성, 오케이? 규칙성을 뭐 한다? 이용을 한다. 왜?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는 언제마다 반복이 있을 거다. 이거 왜 규칙성 이용한다고? 동호야? 숫자가 너무 커서 이게 세제곱이 말이 안 돼서. 오케이? 갈게요. 그럼 얘들아 규칙성 하려면 x에 몇부터 넣어야 돼? 1부터 넣어봐야겠죠. 자, 1의 세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몇? 1을 5로 나눈 나머지 몇?
몇이에요? 1이죠? 괜찮아? 2를,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을 8이니까 5로 나누면 3이죠. 3의 세제곱 몇이야? 27이니까 5로 나누면 2겠죠? F4의 세제곱은 몇이고? 바로바로 넣어야 돼. 그치? 64. 5로 나누면 나머지 4겠죠. 5의 세제곱 몇이야? 125.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치? 그거 5로 나누면 0이겠죠. 하나만 더 할게요. F6은 몇이에요? 6은 세제곱하면 216이에요. 216을 5로 나누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몇 개씩 해? 5개씩 하는 거 보이나요? 괜찮아? 아, 얘는 여러분들 5개마다 반복 쓰세요. 5개마다 반복을 한다. 이거 무슨 말이야, 결국? F1이랑 F6이랑 어때? 똑같죠? 그럼 F11이랑도 어떻게 써?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는 5로 나눠서 다 나머지가 몇인 것들이에요? 1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5로 나눈 나머지로 다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얘는 주기가 이제 5다. 갑시다. 그럼 2021을 뭘로 나누면? 5로 나누면 되겠죠? 괜찮아? 그럼 나머지 몇이야? 2. F2가 될 거고 오른쪽은 F4가 되겠죠. 네, 따라서 정답이 이제 뭐가 된다? F2는 3이고 F4는 4니까 3 더하기 3, 7이 되겠죠. 그래서 2021을 5로 나눈 그 나머지 2를 사용해서 가는 거다. 네, 이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번. 자, 쌤이 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2번, 3번, 4번이 다 비슷한 문제거든요. 2번, 3번, 4번 다 뭐냐면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했을 때 어떻게 푸냐. 1대1 대응이다 했을 때 어떻게 푸냐인데 이게 문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을 중요. 2, 3, 4번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패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만 알면 다 풀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X가 범위로 Y가 범위로 나와 있죠. 괜찮아? X가 잘려 있고 Y가 잘려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을 뭐로 세우냐? 이 친구 X니까 X로 세우고요. 이거 Y로 세워요. 그럼 알 수 있는 게 세로선이 뭔 거야? 지금 X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X가 1이랑 X가 3이잖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과 3이고 Y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5 맞니? Y가 몇이에요? 7이에요. 그럼 어떤 사각형이 나와 하나가? 직사각형이 하나가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사각형 패턴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따라왔어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 잘 생각해요. 몇 차 함수가 온대? 1차 함수가 온대요. 근데 그 1차 함수 중에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다. 쌤이 1대1 대응 정의를 기억하라고 했죠. 맞아요? 규민아 얘기해 주세요. 1대1 대응 정의가 뭐죠? 네? 거기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동화 뭐죠? 네, 1대1 함수이면서 그치, 거기에 바로 나와야 되고 하나 더. 그래프로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그치, 가로선 그어서 몇 개만 만난다? 한 개만 만난다. 근데 하나 추가할게요. 여러분들 1대1 대응이면 가로선 그어서 하나가 맞아. 근데 세로선 그어서 두 개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로선 그어서 하나 만난 게 함수라고 했잖아. 근데 1대1 대응은 함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세로선 그어서도 하나가 만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자, 그거를 둘 다 익혀야 돼요. 동호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익힙시다. 첫 번째 어떤 거? 첫 번째로는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다. 두 번째는 어떻다?
요거는 가로선 그리고 세로선 그어서 각각 하나씩 만난다. 각각 오직 한 개씩만 만나.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이 문제에서 개념 찾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쌤이 원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기분이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왼쪽은 어떨 때 쓰는 거였고 일반적으로 어떨 때 쓴다고? 집합이 어떻게 생겼을 때? 유한계로 셀 수 있을 때 느낌이고 이거는 범위로 나와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중에 어떤 거야? 범위로 나와 있을 때니까 일단 이걸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가로선, 세로선 그래서 오직 하나씩만 맞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겨야겠어요? 얘들아? 네. 어디에서 어디로 이어야 돼?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으면 돼? 안 돼? 되겠죠? 왜? 세로선 몇 개만 만나? 하나만 만나죠. 이 정의역 안에서. 가로선도 몇 개만 만나? 공역 안에서? 하나만 만나죠. 그 다음에 이쪽도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거야. 자, 근데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렇게 생겼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안 되는 이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치, 함수가 아니야. 왜? 세로선 그어서 몇 개만 만나야 돼? 함수는 한 개 만나야 되는데 0개 만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어서 틀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아이는요? 이렇게 되면 왜 안 될까요? 일단 함수는 맞아요, 틀려요? 함수는 맞죠? 세로선 그어서 하나 만나니까. 자,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1대1) 일단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맞죠? 왜냐면 가로선 그어서 하나 또는 0개 만나니까. 근데 1대1 대응인 결국 가로선 그어서 아무것도 안 만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씩은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얘는 가로선 그어서 한 개만 만난다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얘들아, 여기가 Y 영역이잖아. 이 Y 범위잖아. 이거 뭐라고 하죠? Y 범위를 얘들아? 저 Y 범위 뭐라고 해요? 공역이라고 하죠. 치역은 그럼 어디에요, 얘들아? 치역은 뭐의 집합이라고? 함수값? 전체의 집합이잖아, 맞아? 함수값의 전체가 뭐야? 함수값이 무슨 값이라고 했어, 쌤이? X값이라고 했어, Y값이라고 했어, 함수값이? Y값. 이 Y값 전체. 이 Y값들 전체의 집합이 뭐구나? 아, 결국 여기부터 여기까지구나라고 인지해야 돼. 아, 여기가 치역이구나. 그럼 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야? 다른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여기가 치역이고 여기가 공역이니까.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되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얘는 뭐다?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함수는 맞는데 1대1 대응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소리 그죠? 1대1 대응이 안 된다죠. 땡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이제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여기 오른쪽은 다 적었나요? 다 적었으면 지울게. 자 얘들아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쌤이 추천하는 건 뭐냐면 뭐 사실 두 번째도 상관은 없지만 추천하는 건 그냥 이 점 두 개를 지나는데 기울기는 그냥 여기분의 여기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울기는 그러면 오른쪽 몇 증가해서 마이너스 1에서 3이니까 4 증가했겠죠? 얘는 마이너스 5에서 7이니까 12 증가했겠죠? 그럼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3이겠죠? 괜찮아? 그렇게 바로 하면 돼. 뭐 아니면 4분의 12 해가지고 요거 약분해서 3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지나가요 지금? 얘가 한 점
3,7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x-3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끝이야 그냥. 오케이?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3x-2구나. 요거 하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여기도 해야겠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1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2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이 친구는 몇 콤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1,7 지나니까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플러스 7이겠죠. 그러면 이 i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는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3x 플러스 4구나 해서 요거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면 fx가 뭐래요? a나 b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a랑 b가 여기 아니겠니?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구나.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4구나. 따라서 이 친구는 a, b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6, a, b가 마이너스 12 해서 요거 두 개가 정답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해도 되니?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뭐인 거야 결국? 요 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5랑 3 콤마 7을 지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식 어떻게 써? fx는 ax 플러스 b인데 요 i가 뭘 지나는구나. 몇 콤마 몇과?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5랑 3 콤마 7을 지나는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7은 3a 플러스 b예요. 그럼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밑에서 위에 빼면 12는 4a가 되고 a가 3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a가 3이고 이 3을 어디에다가 여기 대입해 주시면 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거랑 이제 같은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어떤 것도 있어요? 저기 이제 반대편도 있겠죠. 마이너스 1,7과 이제 3, 마이너스 5를 대입하는 것도 있겠죠. 요거는 생략할게요. 요것도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해보면 이제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B가 4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까지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다. 웬만하면 1번을 추천드릴게요.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가지고.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 자, 이것도 중요한데 이 3번도 마찬가지로 패턴 문제예요. 3번도 어떻게 해? 패턴 문제야. 자, 근데 패턴 써주세요. 맨 위에다가. 근데 이제 어떤 패턴이냐면 얘들아 이 3번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으니까 당연히 뭐로 보는 거야? 집합으로 보는 거야? 그래프로 보는 거야? 그래, 그렇지. 그려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저거 그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딱 봐도. 어렵잖아. 그치? K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중요한 거 얘들아. 절대값을 그래프 그리려고 해. 자, 얘니까 그래프 해석하잖아. 자, 절대값인데 그래프 해석해야 돼. 절대값을 그래프 해석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해주셔야 되냐면 범위를 나눈다. 여러분들은 절대값이 보이면 범위를 나눈다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 난이도 높은 데서 중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범위 나누는 건. 오케이? 특히 2학년 때도 엄청 보일 거예요. 요거는.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래서 범위 어떻게 나눠 이거는? 안에가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랑 작을 때로 나눠. 그러니까 안에가 0일 때를 먼저 찾아. x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이잖아요.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fx가 어떻게 된다?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x가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친구가 0보다 커 작아? 안에가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로 써. 0보다 어때요? 작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0보다 작으면 그대로 나 반대로 나? 부호가? 반대로. 그래서 k가 아니라 마이너스 하고 나와야 돼요. 오케이? 마이너스 k하고 부호가 반대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k이고 밑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k
x 플러스 1 마이너스 3k 3x. 그 다음 fx는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k가 되고요. 이 친구는 k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구분을 해줬는데 네, 얘들아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얘네 둘은 마이너스를 넣어서 똑같을까 다를까? 이거는 무조건 똑같아요. 왜냐면 얘들아 절대값 나누기 전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겠죠. 마이너스를 넣어서 몇이요? 이거 0되고 이게 3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을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요. 절대값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y는 절대값 x만 그려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맞아요? 그러니까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돼 있다? 무조건 이어져 있다, 끊겨 있다? 이어져 있어요. 뒤집어 올리더라도 이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넣어서 마이너스를 넣어서 똑같을 거야. 실제로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똑같을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뭐 k에서 마이너스 k 빼서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이제 마이너스 k 플러스 k니까 플러스 3만 남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 친구들은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기울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어져는 있어. 1, 마이너스 1,3에.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음수일 수도 있는 거고 기울기가 뭐일 수도 있어? 양수일 수도 있는 거고 기울기가 뭐일 수도 있어요? 양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1대1 대응은 여기 1대1 대응이래. 그럼 얘는 뭐 하면 되죠? 가로선, 세로선 그어서 뭐 해야 된다? 몇 개 만난다? 한 개만 만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개만 만나야 되니까 몇 번째 게 돼요? 여기서 위에 두 개야 밑에 두 개야? 위에 두 개겠지. 하나만 만나려면 해서 얘네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두 개 만나면 이런 건 안 된다. 따라서 되는 게 요거 두 개다. 따라서 기울기가 어때야 돼요? 양수해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뭐면 돼요? 공통된 특징이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겠죠. 이걸로 가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기울기 곱이 뭡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과 k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니까 요 마이너스 양변에 나누면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니 k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k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나 정수 개수 몇 개? 바로 보이나요? 다시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둘 다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를 빼서 하나를 더 해야 돼 빼야 돼? 빼야겠죠. 오케이? 다시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면 빼고 더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포함이 돼 있으면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서 플러스 1에서 7이 맞아. 근데 그건 이제 둘 다 포함이 됐을 때고. 괜찮아? 근데 둘 다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를 오히려 빼야 돼요.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알고 있어 이거? 이해한 거야?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된다. 둘 다 포함이 안 되면. 그래서 5개. 이렇게 돼 있고. 자, 3번 보면 얘들아 이제 뭐라고 돼 있니 이 친구는? 얘는 했죠. 3번까지. 4번 해야 되죠, 4번. 4번 보면 자, 얘들아 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턴이고요, 패턴. 자,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범위가 한쪽으로만 돼 있을 거야. 범위가 한쪽으로만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2차 함수 나오는 형태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첫 번째 패턴은 뭐였어? 첫 번째 건 어떤 거였어? 직사각형 패턴. 두 번째 패턴은 뭐였어요? 두 번째는 범위를 나누는 거야. 범위를 나누는 거. 세 번째 패턴은 뭐야? 얘는 2차 함수일 때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들아
처음 해석하는 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x랑 s가 있거든. 이 x가 지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래요. 오케이?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친구는 얘들아 함수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이 알파벳 뭐로 쓰여요? x야 y야? 알파벳이 보통 y로 쓰이죠. 여기가. 맞아요? 그럼 얘도 y로 바꿔주는 거 따라서 얘랑 얘가 실제 범위구나. 그럼 왼쪽 범위가 무슨 역이죠 이게? 정의역. 오른쪽이 무슨 역이야? 공역이겠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과 공역이 실제로 이렇게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니까 당연히 가로선 그어서 세로선 그어서 하나 만나야 돼요. 그건 안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걸 그려주면 되냐면 x는 a와 y는 a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축보단. 그래서 축보다는 x는 a와 y는 a를 이렇게 가로선 세로선 하나씩 그려줘. 자, 그런 다음에 얘들아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범위가 어디야? 요 부분이 어디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맞아? 괜찮아? y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 이 위쪽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를 둘이 합치면 어떻게 된다? 요 오른쪽 위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가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 범위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얘들아 물어볼게요. 2차 함수가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들어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당연히 일단 가로선 그어서 두 개 만나는 거 말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대칭축이 이쪽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대칭축이 빠져나와야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얘들아 그럼 대칭축 빠져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세로선에 몇 개 만나는 게 있어? 0개 만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요. 돼요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가로선 그어서 몇 개? 0개가 되면 안 되지. 한 개만 되지. 1대 등은. 그래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쌤 여기는 왜 안 만나요? 그게 아니라 더 가면 어차피 만날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이제 범위가 원래 무한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해돼요? 오케이? 그렇게 보면 되고 얘는 x 하나당 y 하나가 맞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겠구나라고 체크해줘요. 자 그래서 포인트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된다? 원래 영역의 바깥이나 걸쳐야 되는 거야. 오케이? 바깥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대칭축이 뭐예요? 이 친구는? 동호회 대칭축 뭐야? 완전 제곱식 하면 2분의 3이죠. 그러니까 대칭축이 x는 2분의 3이겠지. 그럼 2분의 3보다 어때야 돼? a가 더 커야 돼. 자, 그런데 2분의 3보다 a가 커야 되는데 얘들아 같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대칭축이 어디? 여기까지 와도 어차피 오른쪽만 보면 이거 똑같잖아 모양이.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인 거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대칭축 범위 신경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볼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뭘 지나야 돼? a, a를 지나는 거지. 맞아? 그럼 a, a를 뭐가 지나는 거야? 이 함수가 지나는 거야. 근데 이 함수가 뭔데? y는 fx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a, a를 여기다 a, a 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y니까 a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된다? a는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a를 계산하면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니까 a가 이제 뭐가 된다? 1 아니면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a의 범위가 뭐라고? 2분의 3보다 그거나 같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정답이 뭐가 되죠? a가 3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이 된다. 이해돼요? 이 정도. 넘어가자. 자, 5번은요. 자, 이 친구도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일단 얘들아 각각 무슨 함수가 있대? 함수가 몇 가지 있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
자, 다 밑줄 치세요.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하나씩 밑줄 치시고 자, 1대1 대응이 지금 fx라고 돼 있는 거고요. 항등함수가 gx, 상수함수가 hx라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면 1대1 대응이 fx, 항등함수가 gx, 상수함수가 hx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요것도 체크. 얘들아 집합 1, 2, 3, 4래요. 그러면 이거는 집합으로 보는 거야? 그래프로 보는 거야? 이건 집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는 대략 그려 넣어야 돼요. 1, 2, 3, 4. 지금 x에서 x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1, 2, 3, 4. 이렇게 해서 요 f를 볼 거예요. 자, 갑시다. 동우야. 여기서 제일 쉬운 함수가 뭐죠? 뭐가 제일 쉬워? 생각하기. 항등이 제일 쉽죠? 얘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쉬워요, 얘들아? 상수함수가 쉽겠죠? 단하로 가니까 요게 두 번째. 그럼 얘가 세 번째거든요. 쉬운 순서대로 쓰면 돼요. 자, 갈게요. 얘들아, 그러면 항등함수 정의부터 보자. 항등함수 정의가 뭐야? 항등함수. 규민아, 항등함수 정의가 뭐야? 그러니까 gx는 뭐라고 써야 돼? x, 그치?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동호야 뭐라고 써야 돼? 응. 오케이, 잘했어. 하고 c는 상수. 요 두 개 써놓고 이제 풀면 돼. 갈게요. 자, gx가 x래. 얘들아 그러면 g가 몇이죠? 2죠. g3이 몇이죠? 여기가 3이죠. 그렇게 해서 다 바꾸면 돼요. 바꿀 수 있는 거 다 바꿔. 또 아직 안 바꾼 거 있어요? 여기도 있죠. g가 미리 찾으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h 찾을 수 있는 거 얘들아. h 찾을 수 있는 거 어디 있어? 힌트. 가에 있어? 라에 있어? 다에 있어? 다에 있죠. h4가 몇이야? 3이겠죠. 이렇게 3. 똑같으니까. 아, 그러면 얘들아 hx가 앞으로 뭐인 거야? 3인 거야. 그러면 h 무엇이 다 3이니까 얘도 몇이다? 3이고. h3도. 그 다음에 h1도 3이겠죠.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 다음 나머지 f 찾읍시다. 가에서 f 몇이야? 2겠죠. 그 다음에 다에서 f2가 3이겠죠. 그러면 2와 3을 계산해서 이 가운데가 1일 수밖에 없겠네. 맞아요? 아, F1, F2를 알았으니 F3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2, F1이 2, F2가 3, F3이 1이었으니까 F4가 몇으로 가야겠어요? 1대1 대응이니까 4로 가야겠죠. 그래서 마무리 F4가 4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다 더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 문제 어렵진 않을 겁니다. 6번 갈게요. 자, 여러분들 함수에 쌤이 이제 개수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런 문제 일단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자, 필세드 6번 잘 보세요. 일단 집합에 대하여 함수 중에서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요를 만족시킨대요. 얘들아 일단 1, 2, 3, 4, 5 있으니까 당연히 그려야 돼요. 당연히 이제 집합을 그리는데 함수의 개수는 더더욱 무조건 집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 써놓고 1, 2, 3, 4, 5를 써놔요. 근데 x에서 x로의 이 함수가 지금 f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얘들아 정의역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요거 다 밑줄 치세요.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fx가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임의의 원소라는 뜻은 뭐라고요, 쌤이? 임의가 뭐라고? 모든. 체크. 자,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해석 바로 돼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해석이 만약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모든이잖아? 모든 x 뭐예요? 1, 2, 3, 4, 5잖아? 하나씩 다 대입하면 돼요. 그게 제일 베스트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냥 x를 1부터 5까지 대입해라 끝이에요. 오케이? 그럼 1부터 넣으면 어떻게 돼? f1은 몇이야? 1보다 크거나 같지? f2는 2보다 크거나 같죠? 다 쓰세요. F3도 3보다 크거나 같다. F4도 4보다 크거나 같다. F5도 5보다 크거나 같다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F1이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국 가능한 게 숫자가 뭐야? 다 가능하죠. 그쵸? 1, 2, 3, 4. 그러니까 몇 가지? 5가지. 2는 몇 가지야? 네 가지. 왜? 2, 3, 4. 근데 물어볼게요. 만약에 1이 2로 갔어. 그럼 2가 2로 가면 돼? 상관없어? 아, 그러니까 돼? 안 돼? 되죠? 문제 없죠?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얘기 없기 때문에 그냥 네 가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3, 4, 5밖에 없죠?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끝이죠. 그래서 이 F1이 가능한 게 1에서 5가 가능하고 2가 2에서 5가 가능하고 얘가 3에서 5, 4에서 5 얘는 5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짓수가 이렇게 나왔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고 끝났죠? 그럼 5, 4, 3, 1 뭐 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요? 곱해야겠죠? 오케이, 곱해 없지. 해서 121이 정답이 돼. 그리고 여러분들 한 문제를 추가할게요, 쌤이.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좀 공간이 많잖아요. 밑에다가 6-1번 해놓고 자, 좀 잘 나오는 문제 하나 좀 소개를 해줄게요. 자, 어떤 문제가 좀 잘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 2, 3, 4라고 돼 있고요. y가 1, 2, 3, 4, 5, 6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네, 그대로 다 써주세요. 이거는 밑에다가 밑에다 써주세요. 밑에 써주세요. 네, 써달라고. 써서 보일 거지? 벌써?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때 뭐 첫 번째 조건은 F3이 4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이 멘트가 그대로 나올 거야. 그때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접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지금 잠깐 도전해 보세요. 시간 1분 드릴게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혹시 나온 사람 있어요? 아직 안 나왔고? 자, 얘들아 F3이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당연히 정의역이 1, 2, 3, 4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려야 돼요. 집합을.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들아 이 함수가 3 넣었을 때 4로 간대요. 자, 그런데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이것도 써주세요. f 땡땡 x y 요거 이 함수가 정의됐다는 뜻. 그럼 얘들아 1, 2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증가함수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게 어디야? 1, 2, 3이죠. 그쵸? 왜냐면 여기 위에 도착해야 순서대로 가니까 증가하는 순서. 오케이? 4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5, 6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자,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근데 이 증가함수를 만족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뭘로 풀라고 했죠? 조합이야? 순열이야? 조합. C로 풀라고 했죠? 맞아? 그럼 요거 YCX 그대로 해주면 어떻게 돼? 몇 시 몇이야 이거는? 3C. 이 밑에는 몇이야? 2C. 둘이 동시에 일어나 아니면 그러니까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 아니면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럼 둘이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돼. 그게 답이에요. 생각보다 푸는 거는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해줘야 돼. 난이도가 엄청 높다기보다는 접근 안 해보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3C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몇이죠? 이거 3C1이랑 똑같은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이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3이 6이 된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동호야? 이해돼요? 그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바뀌었어. 이게 아니라 감소함수로 바뀌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얘로 가는 거죠?
몇이야? 2C로 바뀌는 거야. 따라서 얘가 얘로 가니까 몇이야? 3C1이야. 따라서 곱하면 몇이야? 3이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것도 추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소함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반대로 되니까 그때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